활짝 켜진 목소리 여긴 남기웅의 시간 하루를 다 털어내고 물 위에 몸을 띄우듯 천천히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풀어볼게 심야수영 깊은 얘기 물결처럼 흘러가는 고민들 천천히 같이 떠 있어줄게 여긴 남기웅의 수영장 hey! 안녕하세요, 남기웅입니다. 다들 즐거운 수영하고 계신가요? 이 팟캐스트는 제 다른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게스트 없이 떠드는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늘 팟캐스트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부터가 팟캐스트를 되게 자주 즐겨 듣고 좋아하는 주제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좀 떠들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귀 옆에서. 그래서 좀 자주 듣는데 게스트 없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한번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엄청 있다거나 그런 편이 아니라서 중간에 좀 말이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좀 가감 없이 다 내보내려고 합니다. 편집 없이 올리려고 하고 있어서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보통 이제 주제는 제가 떠들고 싶은 주제로 할 겁니다. 수영에 관해서, 운동에 관해서 당연히 할 거고, 큰 틀은 그 외에는 이제 좀 철학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수영에 관해서 저만의 생각에 대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잡음이 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저 혼자 떠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벽에 대고 계속 얘기하는 느낌이겠죠. 그래서 딴짓하면서 저도 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저랑 같이 편하게 제 얘기 듣는다고 생각해 주시고 틀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장 떠오르는 주제는 제가 저번 주에 화요일 날 사랑니 발치를 했어요. 수영 레슨을 하면서 그리고 같은 수영장에서 일을 하시는 선생님께서 사랑니는 최대한 빨리 빼는 게 좋다라고 해서 오른쪽 아래에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니까 몸살기가 나서 죽겠더라고요. 네, 사랑니가 아픈 것보다는 뽑은 데가 아픈 것보다는 이 몸살 기운 때문에 힘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좀 힘들다가 이제 주말 근처가 돼서 좀 나아졌는데 아직도 뭔가 딱딱한 걸 먹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수업을 첫날에는 좀 힘들게 했고 둘째 날, 셋째 날에도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염증 반응은 뒤에 나타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3월 29일인가요? 그 일요일이 3월 29일부터인가 훈련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팀은 일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 아침 7시에서 9시에 진행을 하는데 다들 이제 3회차를 했는데 다들 즐겁게 해주셔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수영을 하면서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 그리고 즐겁게 했다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다? 이 직업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혹시 훈련팀이 궁금하신 분이 있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 훈련팀은 일단 첫 번째 제 목표는 수영을 더 잘하고 싶은 분들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그리고 즐겁게 하면서 더 잘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훈련팀을 좀 많이 다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약간 군대처럼 약간 전투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의 철학과는 잘 맞진 않고 저는 그냥 즐겁게 수영하는 게 좋아요. 네.
제가 수영을 할 때도 즐겁지 않으면 훈련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괴롭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제 일 스타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일반 이제 훈련팀 말고도 강습을 하고 있는데 강습을 할 때도 사실 즐겁지 않으면 이 강습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즐겁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월이 되면 보통 제가 대회를 뛰던 그 이제 선수 시절에는 보통 동아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4월 동아배가 한번 크고 그 다음에 뭐 자잘한 다른 대회들 자잘하다고 해도 중요하죠. 그리고 10월 말쯤에 전국체전 이렇게 흘러가는데 저는 보통 연초에 좀 못하는 선수였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도 잘하고 싶었는데 뭐 한라배가 보통 3월에 있고 동아배가 4월에 있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는데 잘하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동아배 같은 경우는 꽤 중요한 뭔가 이렇게 이정표가 되는 한 해의 이정표의 느낌인 대회였어요. 이 대회에서 잘하면 저거 오늘 좀 날아다니는데 이런 느낌? 올해 좀 뭔가 보여주겠는데 이런 느낌이 좀 있고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저는 뭐 중요한 데에서는 잘했던 것 같아요. 뭐 선발전이 있다거나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게 걸려있지 않으면 아무리 용을 써도 긴장도 되게 많이 했지만 잘 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동아배 말고 다른 마스터즈 분들은 뭐 대회가 많죠. 뭐 구, 그 다음에 뭐 시단위, 뭐 배럴,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다들 대회를 안 뛰시는 분들도 이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겠죠. 뭐 대회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회를 뛰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면 참 뭔가 좋은 시너지가 된다. 근데 이게 막 치열해지고 너무 막 운동이 재미없어지고 너무 전투적이게 되면 마스터즈에서 저는 그게 대회가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솔직히 뭐 그걸 뭐 전투적으로 하면서 거기서 의미를 찾는다고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대회가 다가오면 보통 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다들? 뭐 저 혼자 떠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저는 보통 이제 대회가 다가오면 저는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근육용어죠, 사실은. 이 점점 줄여가는 수도꼭지를 잠그듯이 연습량을 줄여가는데 저는 조금 길게 가져가는 선수였어요. 보통 짧게 가져가는 선수들도 있고 저는 한 1주에서 2주, 보통은 1주 정도를 가져가죠. 가져가야 제 몸 상태가 원래대로 그러니까 대회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컨디션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최대한 클린한 음식을 좀 먹으려고 했어요. 뭐 엄청 짜거나 엄청 달거나 이런 건 최대한 배제를 하고 좀 깔끔한 클린한 음식을 먹으려 했고 그런 게 좀 도움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혈액순환이나 뭐 정신적인 거나 뭐 호르몬적인 영향이나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루틴이 있겠지만 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최대한 클린한 음식을 먹고 누가 들어도 클린한 음식들 있죠. 뭐 엽떡 이런 건 절대 안 되고 기름진 음식 뭐 삼겹살 이런 건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적당히 먹는다고 하면 뭐 소고기 정도도 괜찮고 어쨌든 그런 음식들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티칭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코칭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수영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느낍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수영이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은퇴한 것도 있겠죠. 뭐 그 물에서 질렸던 것도 있고 제가 못해졌던 이유도 있지만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일을 하면서 수영을 진짜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수영이 막 사랑까지 하냐 하면 약간 애증의 관계인 느낌이 커서 근데 이 물의 느낌과 그 수영을 하면서 명상의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잡음이 없어진다 머릿속에서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가끔씩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은데도 그런 걸 느낀다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정말 부럽기도 하고 저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수영을 하면 제 자신한테 사실 집중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라톤을 좀 즐겼던 이유인데 제가 마라톤을 좋아했던 이유와 비슷하겠죠. 지금도 제가 뛰고는 있지만 풀코스는 더 이상 뛰지 않으려고 하는 게 몸이 너무 상하기 때문에. 근데 그 거의 3시간, 4시간을 뛰면서 스스로와 대화를 할 수 있고 아무 생각 없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거겠죠. 물속에서 뭔가 물이 말 거는 듯한 느낌이 들고 뭔가 귀 속에서 아무 느낌이 없고 그러니까 귀 속에서가 아니라 머릿속에 아무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수영이 정말 좋은 운동이겠죠. 저는 너무 필사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 수영이라는 종목이 너무 마지막에는 괴롭고 내가 이런 힘든 훈련을 또 해야 돼? 막 속이 울렁거리고 대회는 설레이지가 않았어요. 네. 제가 어느 순간 기록이 줄지 않았던 시점을 제가 이렇게 회고를 해보면 대회장을 가면서 설레지 않았어요. 진짜로. 막 똑같은 패턴의 약간 지루한 뭔가 영화를 보는 느낌? 같은 영화를 몇 번씩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기록이 줄지 않더라고요. 훈련 때는 비슷하게 다니는데 대회 때는 기록이 줄지 않아요. 오히려 뒤로 가고. 그 설렘이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다들 수영하면서 설레시겠죠. 막 긴장도 되고 오늘은 운동이 어떨까? 오늘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따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완전 수영 초보 분들은 오늘 어떤 종목을 배울까? 오늘 나는 언제쯤 뭐 반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럴 수 있는 거고. 저는 그 설렘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약간 연애의 감정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 딱 설렘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저는 대회에서 긴장감도 많이 떨어지고 집중을 못했던 거죠. 저의 페인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근데 지금 달리기를 뛸 때는 그러니까 저 수영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달리기 얘기를 병행을 하는 건데 달리기를 뛸 때는 지금 제가 몇 년째 뛰고 있지만 아직까지 막 그렇게 의무적으로 뛸 때도 당연히 있죠.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서. 근데도 뭐 명상하는 느낌이 되게 좋다. 수영도 저는 혼자 수영할 때는 되게 좋아요. 제가 아무래도 수영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한 10분 정도는 특혜를 받고 있어요. 영상 촬영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이제 수영을 혼자 하면 뭔가 이 세계에 혼자 있는 듯한 느낌? 근데 더 나아가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이 명절이나 이제 전국체전절이나 이럴 때 선수들은 수영장이 문을 열지 않아도 수영을 보통 하거든요. 아니면 전 대표팀 때 좋았던 게 제가 선수촌에 혼자 남아서 주말에 그 큰 수영장에서 50m 레인이 10개 있는 그리고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모의 수영장에서 혼자 수영을 했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탈의실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 그 물 빠지는 곳으로 물이 빨려 들어가는 듯한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들리거든요. 唰 이렇게 거기 들어가서 혼자 지상 운동을 하고 물에 들어가서 그 내 스트로크가 엔트리가 들어갈 때마다 나는 소리, 턴을 할 때마다 내 귓가에 울리는 물방울 소리, 그런 뭔가 그런 게 되게 너무 좋았어요. 이게 아무도 없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스트로크 소리가 물에 들어가는 게 들려요. 이 첨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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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은 무서운 기분도 들고 약간은 자유로운 기분도 들고 그런 기분 속에서 수영을 하다 보면
그것만큼 좀 행복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수영장에서 혼자 수영할 기회가 생길까? 라는 생각을 하죠. 가끔씩은 그런 게 너무 그리워요. 가을 정도에 되게 큰 수영장에서 그 밖은 약간 쌀쌀하면서 물속은 적당한 온도에 이제 진천 선수촌 같은 경우는 밖에 경치가 되게 잘 보여요. 수영장에서 완전 통유리가 엄청 커서 이 광장이 보이는데 진천 선수촌 광장이 보이는데 계절이 보이거든요. 그게 딱 수영하다 보면 중간에 볼 때 혼자 수영할 때 너무 좋았어요. 딴 얘기로 새는 걸 좀 허락을 하신다면 보통 이제 선수촌에서 평일에 훈련은 뭐 2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뭐 지상 훈련 1시간 정도 하고 한 3시에 들어가서 보통 6시 넘어서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시골이었어서 제가 있을 때는 지금은 진천 선수촌에 입촌을 엄청 많이 해서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숙소도 달라지고 어쨌든 간에 어두워져서 나왔기 때문에 뭐 사실 그리고 훈련할 때 그렇게 치열하게 할 때는 뭐 밖을 볼 여유가 없어요. 근데 혼자 수영할 때는 그렇게 봤다. 네, 그렇습니다. 다들 큰 수영장에서 한번 수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수영장에서만 해봤거나 지하에서만 해보셨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큰 수영장에서 한번 수영을 해보셔라. 그것도 지상. 좀 시골에 있는 수영장을 찾아가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꼭. 수영을 진짜 정말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실 겁니다. 와, 이 수영이란 종목이 실내가 아니라 이런 기분이 들 수 있네? 이런 생각 말이죠. 가능하면 뭐 야외도 좋죠. 근데 야외에서는 뭐 한국은 뭐 수영을 할 수 있는 사이즈의 규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저는 비추고 있다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 수영은 좀 제가 이거를 오늘만 하고 그만할 수도 있지만 정말 매력적인 종목인 것 같아요. 달리기만큼.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시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죠.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바다에서 하는 수영은 또 다른 느낌이고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수영으로 에세이를 쓴 적이 있어요. 이제 브런치에 한 몇 개를 썼지? 한번 볼까요? 한 20개 정도 쓴 것 같은데 20개 넘게 썼네요. 30개 정도 썼어요. 이 브런치에 연재한 이유는 책을 한번 내보고 싶었어요. 수영에 관해서. 그리고 뭔가 수영에 관한 에세이. 그리고 수영 국가대표까지 했던 제 경험이 뭐 특별하다고 하면 특별하지만 그냥 한번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뭔가 그리고 약간 저는 개통 철학을 되게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지금 혼자 떠드는 것도 되게 20분 동안 하고 있죠. 지금 약 17분 동안 떠들고 있는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 선생님 참 독특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겠지만 와이프한테 어쨌든 이거를 지금 제가 혼자 떠들 거라고 얘기하니까 혼자 질문하고 혼자 대답하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러고 정말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었는데 예,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할 말이 없을 때는 에세이 제가 쓴 거를 읽고 끝낼 거예요. 좀 창피하지만 그래도 뭔가 저를 좋아해 주시는 저와 친한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이걸 들으실 것 같아요. 그 대리 경험하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해보지 못했던 그 선수의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하셔서 저도 그리고 뭐 무라카미 하루키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읽어주는 사람의 유튜브를 되게 2시간, 3시간 뛸 때 같은 부분을 계속 한 30분짜리를 계속 똑같은 걸 듣더라도 계속 들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화는 현대레 포션 그리고 어린이 풀, 소제목은 어린 시절 수영의 시작과 물에 대한 기억입니다. 누군가나 아니면 어떤 것과 어떻게 친해졌는지 취미든 물건이든 기억이 나질 않는 경우가 많다. 첫 만남은 기억나는데 어떻게 친해졌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 경우 말이다. 신기한 건 나의 일부처럼 나와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데 그 거리가 어떻게 좁혀졌는지 영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렇지만 수영은 나에게 반대다.
어떻게 친해졌는지 기억은 나지만 첫 만남은 기억이 전혀 나질 않는다. 아무리 어릴 때라 하여도 말이다. 마치 화장실의 휴지처럼 당연하게 쓰고 있지만 언제 쓰기 시작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듯이 말이다. 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2년의 국가대표 생활, 전지훈련, 동아시안게임 출전, 아시안게임 출전과 같이 수영에 매우 많은 기억들이 있지만 나의 그 시작은 전혀 기억나질 않는다. 차갑고 이질적인 물의 느낌, 조용히 있으면 파도처럼 들리는 물이 빨려 들어가는 소리, 락스 냄새와 같은 자극들이 어릴 때여도 매우 강했을 텐데 말이다. 처음으로 수영을 배운 건 부산 덕천동의 현대레 포션의 유아체능단이었다. 유아체능단은 서울의 YMCA 아기 스포츠단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좋다. 그곳에 나는 5살에 입학하여 수영을 배웠다. 앞서 말한 것처럼 첫 시작은 전혀 기억이 없다. 어릴 때니까 당연히 없을 수 있어. 5살이 어떻게 기억나? 라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일부 기억들은 있다. 수영장 사이드에 앉아서 자영 발차기를 하던 기억, 수영장에 돌멩이 줍기 놀이를 하던 기억, 위아풀에서 다른 친구들과 자영을 하던 기억들 말이다. 당시에는 수영장 자체적으로 대회도 많이 열었었다. 꽤 컸었던 걸로 기억한다. 당연히 그 당시의 아동의 수와 지금의 아동의 수는 다를 테니까 규모도 다를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비교해도 나의 어린 시기에는 부모들이 스포츠에 진심이었던 것 같다. 그 수영장을 다니지 않아도 출전 가능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그때 숨은 강자들을 경험하기도 했다. 좁은 세상에 사는 나 같은 어린이의 인생에는 숨은 강자가 세상에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었다. 수영장도 우리 수영장 이외에는 다녀본 적도 없었으니까. 그때 나는 나보다 더 멋진 상을 받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처음으로 인생의 쓴맛을 체험했었다. 여기서 제가 조금 경험을 더 덧붙이자면 누나였어요, 누나. 그리고 나중에 같은 팀을 거의 그냥 고등학교 때 최고도 그 누나가 나왔기 때문에 했었죠. 근데 저 여자애는 뭔데 저렇게 막 상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 이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쓴맛을 경험한 거죠. 나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어서 생각해보면 어릴 때 나는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었다. 선생님께 칭찬을 듣고 싶어서 더 수영을 열심히 했다. 그리고 수영장 한가운데에 돌멩이 줍기를 할 때도 지기 싫어서 더 빠르게 잠수하고 돌멩이를 가져왔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물을 좋아했었던 것 같다. 그 덕분에 수영 실력이 또래보다 늘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때 미래에 내가 5살 나에게 너 이제 수영 20년 더 해야 돼. 좋은 일도 많을 거야. 하지만 반면에 네가 포기해야 될 것도 너무 많을 거야. 그래도 계속 할 거야? 라고 물어봤다면 당연히 이해도 못하고 코나 흘리고 있었겠지만 말이다. 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때는 사실 소방관이 되고 싶었던 것 같다. 이렇게 제가 글을 썼었습니다. 이라는 그냥 이 제 에세이는 브런치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이름을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찾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주제로 썼어요. 뭐 제 기억이 나는 대로 기억을 썼고, 뭐 힘들었던 기억이나 재밌었던 기억이나 제가 생각하는 수영에 대한 거나 여러 가지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처음이니까 뭐 더 떠들려고 하면 더 떠들 수 있는데 오늘 이 정도까지만 떠들고요. 다들 즐거운 일요일 밤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에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할게요. 반응이 뭐 좋으면 더 하는 거고 아니면 뭐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다들 즐거운 밤 보내세요.